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황별로 배우는 독일어 필수 복화 2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또 한번 치고 기특하다 내 자신.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강의 포함해서 6개만 들으시면 끝나요. 여러분의 어휘력, 문장력 향상 많이 되셨을 거라 믿고 자 오늘 테마도 은행에서인데요. 오늘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목 보면 그렇죠. 이제 감이 슬슬 와요. 그렇죠. 동사 파트입니다. 계좌 열어는 드릴게. 계좌를 열다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점 뭐였죠? 필리알레였습니다. 계좌는요? das Konto. 그렇죠. 은행 거래 명세서는요? 그렇죠. 콘토 아우스툭이었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무슨 누마? 핀누마였고요. 그리고 통장은요? genau, das Sparbuch였고요. 입금은 Einzahlung, 출금 Auszahlung, 그리고 송금은요? Überweisung이었고요. 자, 보안카드는 무슨 블록? 탄블록이었습니다. 체크카드? EC-카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단어, 동사, 열다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열다라는 단어인 öffnen은 배웠었어요. 이미 병원 파트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öffnen 앞에 비블리 전철인 에어를 붙이면 약간 추상적인 것을 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개장하다 혹은 뭐 개업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에어는 비블리 전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세가 그래서 두 번째에 가야 됩니다. 강세 주의하시면서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eröffnen. 다시 한번 eröffnen. sehr gut. 개장하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장 혹은 개업이라는 단어는 이 동사에다가 ung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Eröffnu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Eröffnung.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계좌를 열다, 개설하다는 ein Konto eröffne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발음해 보시죠. ein Konto eröffnen. sehr gut. eröffnen이었습니다. 예문 바로 보실게요. Ich würde gerne. 자, 우리가 이제 콘토, 그러니까 계좌를 열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갖고 온 표현. würde gerne 밑줄 치시고 별표. 자, 이 würde gerne 쓴 다음에요. 동사 원형 마지막에 써주시면 공손하게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저는 원해요. 하고 싶은데요. 뭘 하고 싶냐면 열고 싶어요. ein neues Konto, 하나의 새로운 계좌를. 공손하고 격식 있고 아주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니까 ich würde gern 입에 붙여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발음해 주실게요. Ich würde gerne ein neues Konto eröffnen. sehr gut. eröffnen 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저축하다 빠질 수 없습니다. 저축하다는 sparen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sparen. sehr gut. 다시 한번 sparen. sehr schön. 저축하다, 아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가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분들에게 제가 얻는 팁도 많아요.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동사가 한번 나왔어요. sparen 저축하다, 아끼다예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어떤 학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에 스페어 같네요. 스페어 바퀴, 스페어 키. 뭔가 저장하고 보관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aren 저축하다이고요. 이 동사의 어간이 슈파까지잖아요. 슈파가 붙으면 뭔가 알뜰한 것들이에요. 아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파 안게보트라고 되어 있죠. 안게보트가 상품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알뜰 상품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Das Sparangebot. 그렇죠. 이런 명사는 주로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실게요. 저축은행이라는 단어, Sparkas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발음해 볼게요. Die Sparkasse. 그렇죠. 이 슈파카세는 근데 사실 독일에 있는 실제 은행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다니시다가
빨간 색깔 S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슈파카세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 저축은행이고 지역별로 쓸 수 있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에 이제 그 농업을 장려하는 은행이라든지 수산업 장려하는 그런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슈파른 저축하다였습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Für meinen Traum. 여러분 Traum이라고 하면 꿈이죠. 남성 명사입니다. führ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나의 꿈을 위하여 spare ich. spare ich 하면은 내가 아낀다라는 뜻도 되지만 저축하다라는 뜻도 돼요. 난 저축하고 있어요. seit langem. 사실 이 문장은 sparen을 위한 문장이긴 하지만 사이사이에는 표현들이 정말 제가 욕심이 나는 표현들을 가져오거든요. seit langem에서 이 lang 긴 오래란 뜻의 형용사인데 이거를 명사화시켜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의 구문이에요. seit langem 요거 알아두시면 또 여러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seit langem 한 다음에 오래전부터 자 한국어에서는 봐보세요. 오래전부터 뭐뭐 해왔어. 해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Für meinen Traum spare ich seit langem. sehr gut. 저축하다, 아끼다. sparen이었습니다. 자, 다음 동사 보실게요. sparen이 있었는데 sparen이 있어요.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sparen. 그렇죠. 다시 한번. sparen.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 헷갈릴 수 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슈페어콘토 기억나시죠? 폐쇄 계좌. 폐쇄하다가 슈페른입니다. 그래서 막다, 차단하다예요. 자, 그래서 폐쇄 계좌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Das Sperrkonto. 그렇죠. 자, 그리고 차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 동사의 어간에다가 ung 붙이면 명사가 되겠죠. 한번 발음해 볼까요? Die Sperrung. sehr gut. 차단하다, 막다 뭐라고요? sperren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실게요. sparen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sparen은 spare, 그리고 sperren은 sperrkonto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예문이 좀 길고 내용이 좀 슬프거든요. 그럼 뭐다? 경험담이다. 제 경험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mein Konto, 내 계좌가 wurde gesperrt. wurde는 werden 동사의 과거예요. 그러면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werden 에다가 지금 슈페른 동사의 pp형이 왔습니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내 계좌가 스스로를 막은 게 아니라 막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 계좌가 막혔어. while. 자, while은 자, 여러분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while은 종속 접속사. 그렇죠. while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 동사가 후치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동사 후치. 그렇죠. 그래서 동사 여기가 있어요. 후치돼 있어요. 그래서 while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종속 접속사거든요. 내가 dreimal은 3번 die falsche Nummer, falsch 틀린 번호를 eingeben 기억나십니까? 입력하다죠. 입력했기 때문에 나의 콘토가 막혔다라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슬프고 긴 이야기 천천히 제가 발음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Mein Konto wurde gesperrt, weil ich dreimal die falsche Nummer eingegeben habe. 오, 야, sehr gut. sperren 동사에서 나온 슬픈 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카드로 돈 뽑으실 때 독일에서 비밀번호 3번 잘못 누르면은 당연히 이제 뭔가 막힐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상을 하니까. 자, 근데 독일에서 카드 비밀번호 3번 틀리잖아요. 그 현금 인출기가 카드를 뱉어내지 않아요.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 직원한테 이제 질문하시고 다시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일주일 반 정도 또 카드 언제 오나 핀 누머 오고 텀블러 오고 기다리셔야 돼요.
비밀번호 잊지 맙시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였어요. 자, 슈페른 차단하다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좌를 열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계좌뿐만이 아니라 대출 같은 것을 신청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베이로 시작하니까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아예 강세가 들어가죠. beantrage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beantragen. 자, 이거 다시 한번 beantragen. Sehr schön. 자, 독일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학 준비할 때 안트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트락. 그 안트락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원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der Antrag 하면은 지원 혹은 신청이란 뜻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제가 또 이 낭만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신청.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신청이 뭐예요? 메리미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잖아요. 프로포즈도 안트락이에요. 아, 로맨틱하죠? 한번 발음해 볼까요? Der Antrag. 그렇죠. 신청하는 거고 beantragen 하면은 이제 그 신청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이 antragen이라는 동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be가 붙으면 무슨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비블리전철 be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가 사격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격을 받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파울라는 möchte 원하는데 원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 맨 뒤에 오죠? beantragen 하고 싶대요. 신청하고 싶대요. 근데 무엇을? einen Kredit. 이것이 사격으로 오죠. beantragen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für das Studium. Studium은 학사 과정이죠. 그래서 학사 과정을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beantragen이기 때문에 사격 목적어를 받는다. 자, 우리 발음 주의하시면서 한 번에 읽어볼게요. Paula möchte einen Kredit für das Studium beantragen. Sehr schön. 신청하다 beantragen 이었습니다. 자, 다음 동사 보실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Auszahlung, 그러니까 출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뽑다, das Geld abheben이라는 동사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ab 분리되니까 강세 주셔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abheben. Sehr gut. 다시 한번 abheben. Sehr schön. 기본적으로 이 heben이라는 동사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heben 관련해서 배운 게 있었는데, 그쵸? heben, hochheben, aufheben. 병원에서 기억나시죠? 머리를 들어봐라, 뭐 이런 거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쵸? abheben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책상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다가 abheben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돈이 된다. 그리고 뭔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인출하다, 돈을 뽑아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인출기 앞에 딱 가죠. 돈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래서 abheben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돈을 빼다 뭐예요? Geld abheben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Geld abheben. Sehr gut. 이거 가지고 한번 예문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ch muss, 나는 뭐뭐 해야 돼. noch Geld abheben. noch는 아직 더란 뜻이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무슨 일을 여러 가지 했어요. 나 학교에도 갔다 왔고 장도 받고 친구들도 만났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어. 더, 여지가 남아있을 때 들어오는 부사가 noch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뽑아야 돼. 양을 더 뽑는다는 게 아니라 돈도 뽑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Ich muss noch Geld abheben. Sehr gut. abheben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거에서 약간 엥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돈을 더 뽑는다는 게 있는 돈에서 더 뽑는 게 아니라 돈 뽑는 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noch를 썼다고 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하려면 더 많이라는 부사인 mehr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ch muss mehr Geld abheben 이라고 하셔야 있는 돈에서 더 뽑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할 일 중에 하나 더 남았을 때 noch를 쓴다. 여지가 있을 때 noch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서명하다. 우리 서명이라는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Unterschrift였죠. 자, 동사는요. Unterschreiben인데요. 비분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강세가 앞에 안 가고 뒤로 가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Unterschreiben. 세우고 다시 한번. Unterschreiben. Sehr gut. 서명하다. Unterschreiben입니다. 그래서 서명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Die Unterschrift였죠. 한번 발음해 볼까요? Die Unterschrift. 그렇죠. 그런데 조금 또 물음표가 하나 떠요. 서명하다는 비분리 동사여서 운터의 강세를 안 주고 있잖아요. Unterschreiben 이러고 있는데 서명이라는 명사는 또 Unterschrift, 운에 강세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동사와 명사, 즉 품사가 달라질 때 강세가 이동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특히나 이 운터일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음을 정확히 따라 하시면서 익히셔야지 소통을 할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서명하다는 Unterschreiben이고요. 서명은 Unterschrift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 볼게요. Ich habe, 나는 뭐뭐 했다라는 지금 현재 완료잖아요. 자, Unterschreiben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에서 개가 안 들어가는데 schreiben의 과거 분사는 geschrieben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만 포인트. 우리가 불규칙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불규칙 동사들이 현재 시제일 때 불규칙한 것들이 있고요. 과거랑 과거 분사가 될 때 불규칙해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schreiben 동사는 현재 시제에서는 인칭별로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과거 분사에서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그럴 때 그 동사의 현재형이 어간에 I가 들어있다. 그러면 과거에서 이 모음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I가 아니라 E가 돼요. schri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Unterschreiben은 지금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geschrieben이 아니라 개가 없어진다. 그래서 Unterschrieben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썼대요. 내가 서명을 했대요. 그런데 뭐에다가? Den Vertrag. Vertrag이라고 하면은 계약서입니다.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계약서.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계약서에 글이 정말 많이 써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모든 계약서 그리고 모든 기계의 사용 설명서 정독합니다. 정독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여서 가지고 왔어요. 남성 명사. Der Vertrag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Ich habe den Vertrag unterschrieben. Sehr gut.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라는 표현이었고 서명하다 unterschreiben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표현 보실게요. 우리 송금하다 überweisen 기억나시죠? 사실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병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낯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überweisen이라는 동사는 일단 발음 먼저 해보고 제가 문법적인 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überweisen, überweisen. Sehr gut. 딱 봐도 여러분 분리다 비분리다. 그렇죠. 비분리입니다. 비분리. 그렇죠. 위버가 또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강세가 위버에 가지 않고 와이젠에 갑니다. überweisen. 송금하다인데요. 자, 이게요. 현재 시제일 때는 또 규칙 동사예요. 현재 시제에서는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ich, du, er, sie, es, wir, ihr, sie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분사에서도 불규칙한 동사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드렸죠. 과거 분사에서 불규칙한 동사다. 그러면 딱 연상을 하셔야 돼요. 오, 동사 어간에 I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과거에서 이 두 가지 모음의 순서가 바뀌겠구나. 그래서 E가 돼요. 그래서 überwies, überwiesen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돈을 송금하다라는 파생 표현 한번 볼게요. 돈 앞에는 das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그래서 das 붙여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Das Geld überweisen. Sehr gut.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그 예를 보시면요. 그 뜻을 보시면 그 총액을 송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쓸 때 있었던
그 아는 어떤 독일인 친구한테 이렇게 글을 썼다 그거 그대로 썼어요, 제가. 독일인 친구가 그 독일 서적 책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입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금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총액. 총액 베트락 남성 명사예요. 근데 이게 남성 명사고 사격이니까 d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총액을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n Betrag habe ich 했어 라는 뜻이죠. 현재 완료. 그러면 überweisen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떠올리셔야 돼요. 모음 바뀐다. 그래서 überwiesen 되는 거 보이시죠? I가 아니라 E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überweisen 아니고 überwiesen이 됩니다. 오케이?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Den Betrag habe ich überwiesen. Sehr gut. 송금하다, überweisen. 과거 분사는 überwiesen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송금하다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überweisen 이걸로 거의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überweisen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송금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페이지들 있잖아요. 인터넷 그 뱅킹에서. 그 überweisen이라는 동사 대신에 이 동사도 자주 씁니다. 자세히 보시면 transferieren 이라고 되어 있죠. transfer. 이게 뭐예요?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면 송금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transferieren 했다면 이적하다라는 뜻도 돼요. 팀을 이적하다,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발음하기 전에 하나만 더. transferieren 강세 여기로 가죠. 그런데 rieren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독일인들도 rieren 안 하고 transferieren on으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 편하게 한번 발음해 볼까요? transferieren. 그렇죠. 다시 한번 transferieren. sehr gut. 근데 이걸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면 transferiren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독일인 거의 없어요. transferier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송금하다라는 뜻이요. überweisen과 같은 뜻이고 이적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동사가 지금 이 명사에서 왔겠죠. 교환 혹은 이적, 뭔가 이동하는 것 남성 명사 transfer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transfer. sehr gut. transferieren, 이적하다, 송금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실게요. Sie haben das Geld, 당신은 그 돈을 erfolgreich, 성공적으로 transferiert, 송금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발음해 보실게요. Sie haben das Geld erfolgreich transferiert. sehr gut. transferieren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의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동사 이거는 현금 인출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현금 인출기가 약간 고장나 있을 때 우리 직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 앞에 s가 있네. 중성명사인가? 갑자기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 보면 동사 앞에 s 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요. sich라고 읽으시면 돼요. sich. 그래서 한번 sich를 붙여서 발음해 볼까요? sich wenden. sehr gut. 다시 한번 sich wenden. sehr gut. 자, 제귀, 대명사, 제귀 동사.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제귀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돌아온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웬만하면 좀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슬슬 궁금한 게 sich wenden은 문의하다 혹은 조언을 구하다인데 wenden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스스로를이 아닌데 wenden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뒤집다는 뜻이에요. 뒤집다. 자, 그런데 보세요. ich wende. 내가 뒤집어요. 파전을, 김치전을.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뒤집는 거. 그런데 ich wende mich가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나를 뒤집는 거죠. 그게 왜 문의하다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상상해볼게요. 언어는 상상력이 중요해요. 자, 내가 현금 인출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인출기가 고장났어요. 돌게 되지 않아요? 그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몸을 돌렸는데 어디를 향하냐? 그 전치사가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sich an etwas wenden. an 다음에 사격을 써서요. an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문의를 하다 혹은 조언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sich an 사격 wenden.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몸을 돌리는데 어디를 향해서가 안이라는 전치사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서비스 팀에서 많이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특히 현금 인출기 고장 났거나 그럴 때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when, 자, when은 종속 접속사예요. 뭐라고요? 종속 접속사. 그래서 동사 후치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들을 가진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wenden Sie sich, 도세요가 아니라 문의하세요라는 뜻이죠. 문의하세요. 우리에게 an unser 팀. 자, 팀이 중성명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팀에게 문의하세요라는 아주 상냥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규대명사가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내가 문의할 때는 ich wende mich였죠. 그런데 주어가 sie가 되면 sich가 됩니다. sich가 제규대명사예요. 오케이. 자, 제가 쭉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발음해 주세요. Wenn Sie Probleme haben, wenden Sie sich an unser Team. Sehr gut. sich wenden 이었습니다. 전치사 뭐라고요? an과 같이 쓴다. an 사격 쓴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요것도 그러면 잠깐만. S 점 붙어 있네요. 이거 뭐죠? 제귀. 그래서 sich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에어로 시작하니까 강세를 에어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쿠에다가 주세요. sich erkundige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뜻이 뭐죠, 여러분? 문의하다, 질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sich erkundigen. sehr gut. 다시 한번. sich erkundigen. sehr gut. 질문하다, 문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또 특정 전치사가 조금 필요해요. 내가 질문을 한다. 내가 문의를 한다라고 하려면 ich erkundige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ich erkundige mich까지 해야 내가 문의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사람이나 어떤 팀을 나타낼 때는 by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동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사들에서도 웬만한 동사들, 사람에게 뭘 할 때는 by를 주로 써요. 그리고 nach라는 걸 씁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무엇을 문의할 때,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가 우리 대하여라는 전치사 über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nach를 많이 써요. 특히 문의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 nach가 뭐냐면 무엇을 갈구하는 느낌이거든요. 무엇을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구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nach.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죠. by 누군가, nach 무엇인가에 대해서 erkundigen 하면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발음해 주세요. sich by 사람, nach 내용, erkundigen. sehr gut. sich erkundigen 이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여러분 문의하다 아니고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fragen. 요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할 때 ich frage dir가 아니라 dich이에요. 사격. 사람은 사격이다. 그래서 사격, nach 삼격 보이시죠? fragen도 묻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가 nach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읽는 대로 한번 발음을 해보실 거예요. 네. 자, 사람 사격, nach 내용 fragen. sehr gut. sich erkundigen 이었고요. 사람은 by, 내용은 nach입니다. 예문 보실게요. könnte ich. 자, kann ich 아니고 könnte ich 조금 공손한 표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önnte ich mich bei Ihnen. by 나왔네요. 사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당신에게 nach가 나옵니다. nach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삼격. Konto angeboten. angebot까지가 단수 중성명사 상품이란 뜻이고 복수는 angebote까지예요. 그러면 이 n은 왜 붙었냐? 복수 3격이어서 붙은 겁니다.
복수명사가 3격 위치에 존재하면은 명사 자체에 n이 붙습니다. 이것도 특정 문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nach Kontoangeboten erkundigen. 그러니까 제가 그 계좌 상품들에 대해서 당신에게 문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의 공손한 문장입니다. 천천히 제가 발음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보실게요. Könnte ich mich bei Ihnen nach Kontoangeboten erkundigen? Sehr gut. sich erkundigen 이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요, 이제 질문하다라고 해서 fragen 쓰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격식 있고 조금 품위 있는 단어, sich erkundigen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추상적인 거, 여는 거 보였죠, 여러분? 개장하다? 그렇죠. eröffnen 이었죠. 자, 그리고 저축하다. 스페어 타이어 기억하자. 그래서 sparen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막다, 차단하다 뭐였죠? sparen 아니고 spieren 이었고요. 자, 그리고 신청하다. 사격을 받게 하는 전철인 be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beantragen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금하다는요. 돈을, das Geld. 그렇죠. abheben 이었죠. 자, 그리고 서명하다. 강세주의하자 말씀드렸어요. unterschreiben 이었고요. 자, 송금하다. 우리 알고 있는 단어 überweisen 이었습니다. 송금하다 하나 더 있었죠. 발음 어려우니까 조금 끝에 편하게 하자. 그래서 transferieren 이었고요. 자, 그리고 조언을 구하다. 자기 스스로의 몸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sich wenden 이었습니다. 전치사 뭐였죠? 안 다음에 사격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문의하다 이것도 제귀동사였습니다. sich erkundigen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앞에는 by, 내용 앞에는 nach가 들어간다까지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 많았죠. 그렇죠? 은행에서의 동사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철저히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Vielen Dank. Tschüss.